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 소개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팁! 바로 해외 직구 개론입니다. 자,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쇼핑몰보다는 해외에 있는 쇼핑몰들을 많이 이용해서 주로 상품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태형, 해외 직구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태형이 대신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걸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저도 불과 1, 2년 전만 생각해 보면 직구하는 게 정말 어렵고 무서웠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일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해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해외 직구 개론 중에서도 초급편입니다. 해외 직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해외 직구 너무 잘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패스 해주시면 돼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시작합니다. 자, 개론이니까 아무래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해외 직구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약자인데요. 해외 직구.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한다의 약자인데 이게 원래 우리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오려면 통관을 시킬 때 뭐 세금도 내고 인증도 받고 뭐도 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중간 단계나 과정 없이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바로 물건을 주문해서 직접 받아보는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곳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한다 해서 해외 직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외 직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 게 많아요. 왜냐면 용어들도 여기저기 많이 튀어나오고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적으로 또 설명해 놓으면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방법은 미국의 가장 그 해외 직구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아마존.com 예를 들어서 실제 아마존에 가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찾아보고 주문해갖고 받아보는 그 모든 절차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 연필 준비하세요. 렛츠고! 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려면 아무래도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일단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니까 사용한 이메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만들 때 필요한 패스워드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추가로 개인 통관 고유 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뭐 이런 체크카드, 해외 결제가 가능한 거 뭐 비자, 마스터, 글로벌 BC 이런 거 마크가 찍혀 있는 뭐 그런 카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마음의 준비. 떨지 마시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이제 아이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 절차에서 여러분의 그 신상이 필요해요.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랑 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뭐 물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계속 필요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계속 오가니까. 그래서 딱 그 통관하는 절차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1회 발급만 받으면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번호인데요. 발급받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발급을 받으면 그 번호가 딱 도착하거든요. 그 번호를 그냥 갖고 계시면은 앞으로 쭉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회원가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지에 이제 뭐 어플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사실 이제 영어로 돼 있다 뿐이지 사실상 우리나라의 쇼핑몰 가입하는 절차보다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이름, 네임이죠.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거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은 뭐 카드상에 표기되어 있는 영어 이름하고 동일하게 이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참 쉽죠. 자, 이제 첫 번째 장벽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주소 입력이에요. 왜냐면 영문으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검색창들 있죠. 검색창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검색창에다가 영문 주소, 영어 주소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뭔가 한글 주소만 입력해도 어떻게 개떡같이 입력해도 찰떡같이 딱 영어 주소로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영어 주소 자동 생성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이 주소를 가져다가 복사해가지고 적절히 잘라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외국 주소 체계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이제 구역이 이렇게 쭉 스물하게 나가잖아요.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해서 나가는데, 미국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지수, 그다음 동, 구, 시, 나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쓴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는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를 중간으로 끊어갖고 가야 되냐,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그냥 대충 적당히 길이별로 끊어갖고 넣어주시면요, 이게 얘네들도 물건 팔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문 주소를 잘 옮겨서 넣기만 하세요. 자, 이제 한 반 정도 사실 왔는데 바로 물건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결제 정보, 여러분이 카드, 준비된 카드를 먼저 입력해 놓고서 물건을 사보도록 할게요. 자, 결제 정보는 들어가셔가지고 보이는 뭐 페이팔 이런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있는데, 카드 고르시고 앞에 언급했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준비된 본인 카드 정보를 입력하세요. 뭐 CBC랑 이런 것도 입력을 하고 나면은, 자, 끝났어요. 뭐야, 벌써 끝이야? 네, 사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제는 사고 싶은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맛배기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저렴한 물건들부터 좀 이제 자잘한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여올 때 이제 개인이 들여올 수 있는 물건 범위 내에서 어떤 금액 이하에서까지는 관세나 부가세 같은 걸 면제받는 그런 금액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이제 200불까지는 세금이 면세가 됩니다. 오늘은 좀 가급적 좀 150불 미만의 좀 저렴한 것들로 좀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실제로 이번에 스피커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요. 상품을 담기 전에 이렇게 상품 페이지를 쭉 보시면 상품 가격이 이렇게 달러로 나오죠. 달러로 나오고 밑에 배송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내가 입력한 주소가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배송이 되는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코리아로 배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송료가 표시가 되는 게 이건데, 여기 옆에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가 돼요. 쉬핑이 있고, 뭐, 디퍼짓이라고 나눠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쉬핑은 정말 말 그대로 실제 운임료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물건이 들어오는 절차에 어쨌거나 관세가 붙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관세를 소비자가 내지 않고, 아마존이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이 디파짓 피해서 납부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올 때 관세가 안 나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환불, 돌려받는, 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장바구니 카트 페이지로 가서 최종 결제를 할 건데요. 원래 물건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바로 원클릭으로 이제 결제까지 한 방에 되는 시스템이 돼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물건들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쿠폰을 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습관적으로 카트 페이지로 가서 확인 후에 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카트 페이지에 보면 물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 개의 물건들을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물건을 얼마 이상 이제 200불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를 내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200불을 넘지 않으려고 100불짜리 주문하고 좀 몇 시간 있다가 또 100불짜리 따로 주문하고 또 다음날에 100불 주문하면 안전하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건을 주문한 시점이 달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입항해서 세관에 딱 이게 묶이는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합산과세라 그래가지고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그 300불짜리 샀네 이렇게 돼서 관세가 물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를 이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발송이 됐다라고 하는 안내가 딱 오면 그 다음 물건을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발송된 걸 확인하고 주문해서 하루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200불 이하로 딱딱딱 끊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 합산과세 당해요. 자, 이제 이렇게 결제까지 마쳤으면은 사실 이제 할 거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결제 메시지가 안 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아마존에서는 내가 결제를 눌렀다고 바로 인출이 되지 않아요. 물건을 판매자가 이제 배송 준비 상태, 이제 배송을 하겠다 하고 딱 하는 그 상태가 돼야지 그 순간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카드 결제됐다라는 문자라든지 메일을 받으면, 이제 곧 물건을 보낼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종종 이렇게 결제를 마치고 그 배송이 오는 절차에서 가끔 이제 추가 확인 메일이나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배송 업체에 따라서 뭐 DHL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가끔 이제 개인 통관 고유부를 내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게 오거나, 한글 주소로 입력해 달라거나 뭐 연락처를 다시 적어 달라거나 이런 게 오기도 하는데, 그냥 쿨하게 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 팔짱 끼고 물건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은 예정된 배송일에 맞춰서 물건이 띵동 도착하게 돼요.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해외 직구 알못들을 위해서 아마존 회원 가입에서부터 실제 물건을 결제해서 배송시키는 것까지 다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따라올만 했나요? 일단 지금 이 정도까지 좀 따라오시면 슬슬 욕심도 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마존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욕심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까지 배송이 안 되는 물건도 꽤 있고, 영태 형이 150불 150불 그랬는데 150불 넘는 거 혹은 관세 범위 넘어가는 200불 넘는 물건들도 꽤 욕심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워낙 싸니까. 자, 그런 물건들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제가 늦지 않게 다음 영상 중국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알고 싶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드백 참고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컨텐츠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